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야기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고 했었는데요. 일본이 또 코인 얘기를 한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다들 뭐 비슷한 반응이시겠죠. 근데 이번에 결이 조금 달라요. 이 보유자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일본 호재 뉴스랑 이번 뉴스가 완전히 다른 층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은 그게 왜 다른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팩트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2026년 4월 달에 일본 내각이 법안 하나를 통과시켰었고, 이름은 금융상품 거래법 개정안인데요. 조금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딱 한 줄입니다. XRP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이 105개 정도의 코인을 지금까지의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정식 금융상품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본 국회 통과를 거쳐가지고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여기까지는 뉴스에서 전부 다 나온 얘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이 그냥 코인을 금융상품이라고 부르기만 하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큰일이냐? 사실상 이름표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름표만 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표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바로 핵심일 텐데요. 지금 일본에는 GPIF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운영자산이 우리 돈으로 약 2100조 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100조 원이나 되는 돈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약 1300조 원 정도니까 그 1.6배쯤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이 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코인을 단 1원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일본 연기금이나 이 보험사, 거대 기관 투자가들은 자기네 내부 규정상 정식 금융상품으로 분류된 자산만 살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코인 같은 경우는 결제 수단이지 금융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사고 싶어도 사지를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이름표가 바뀌게 돼요. 코인이 정식적인 금융상품이 되는 그 순간 이 거대한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법적인 문이 열린다라는 거고, 이게 이번 뉴스의 진짜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보유자분들께서 흔히 들으셨던 일본이 XRP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쯤에서 의심이 드실 수 있겠는데요. 다 좋다, 문이 열린다 치자. 근데 그 돈이 진짜 코인으로 들어오는 거 맞냐? 일본 연기금이 그렇게 보수적이라면서 맞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야기가 진짜로 재밌어지는데요. 일본 정부는 ETF라는 상품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죠. ETF가 뭐냐? 쉽게 말씀드려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코인 묶음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을 직접적으로 사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 ETF라는 상품을 통해서 코인 가격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일본 금융청 같은 경우는 이 코인 ETF를 2028년까지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게 만드는 걸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코인데스크가 니케이 보도를 인용해서 전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ETF 같은 경우는 누가 만들고 있느냐? 일본 대형금융사인 SBI 홀딩스가 이미 2025년 8월 비트코인이랑 XRP를 같이 묶은 ETF 출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 남겼습니다. 그리고 노무라 홀딩스, 이건 일본 최대 증권사 중에 하나인데요. 노무라 측에서도 코인 ETF 개발에 뛰어들겠다라고 밝혔었고, SBI는 더 구체적이죠. 상품 출시 이후에 3년 안에 운용자산, 우리 돈으로 48조 원을 모으겠다라고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이 숫자는 SBI가 직접적으로 자기네 실적 발표 자리에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한 가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셔야 정상입니다. 아니 그게 뭐냐? 일본은 보수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나라죠. 새로운 거 받아들이는데 제일 느린 나라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자국 가계 재산을 어딘가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죠. 일본 가계가 들고 있는 금융자산 중에 거의 절반이 그냥 현금이랑 예금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걸 투자자산으로 끌어내고 싶은데 마침 미국이 비트코인 ETF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시장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자국 안에 비싼 상품 만들어가지고 그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둬야 된다는 계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세금인데요. 지금 일본에서 코인으로 돈을 벌면 최대 55%까지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코인이 금융상품이 된다. 주식이랑 똑같은 20% 세율이 적용되는 길이 열립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도 코인 시장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거고, 지금까지의 정책 흐름을 보시면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 방향성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일본이 이 길을 연다. 그럼 그 다음 도미노가 어디로 떨어지느냐? 바로 대한민국이겠죠. 이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그동안 디지털 자산 규제를 만들 때마다 일본 사례를 굉장히 자주 참고해 왔었고, 근데 이번에 일본이 코인을 정식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해버렸죠. 일본 옆나라인 대한민국이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금융 허브들이
일본만 그렇게 두고 자기들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또 가만히 있으면 그 자금이 다 일본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 엑시티라는 분석 기관 측에서도요. 일본의 이번 결정이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의 규제 방향성을 흔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남겼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일본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전체 코인의 거래의 75% 이상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 세 가지 종목에 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XRP 리플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일본 ETF가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을 하면요.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이 XRP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일본 국회가 2026년 안에 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고 2027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7년 말에서 2028년 사이에 일본 최초의 코인 현물 ETF가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SBI랑 노무라가 만든 상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일본 내부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단계로 GPIF나 보험사 같은 거대 기관 자금들, 자산의 아주 작은 비중이긴 하겠지만 코인 ETF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여기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지금 시장은 이런 호재들을 보통 6개월에서 1년 전에 미리 반영합니다. 즉 2027년 ETF 출시를 기다리고 있으면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 사이에 가격에 미리 반영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고 지금까지 ETF 관련된 자산들이 움직였던 패턴들을 보면요. 그 흐름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일본은 코인을 결제수단이 아니라 정식적인 금융 상품으로 바꿨고요. 이게 시행되는 순간부터 2천조 원 규모의 거대한 자금들이 합법적으로 코인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그리고 그 길이 열려준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포함해가지고 아시아 전체 규제 방향성이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고 그래서 이번 뉴스는 이미 알고 있던 호재가 한 번 더 나온 게 아니라요. 이 판 자체가 바뀌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일본이 움직이는 동안 우리나라는 과연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지금 시장 자체가 어려운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매수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당연하듯이 올라가는 시장들, 정말 초창기에나 남들이 잘 모르고 조용할 때 매수세가 꾸준히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럴 때나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이미 전부 다 알고 있는 시장에서는 시장이 어려운 구간이 찾아오고 또 그런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길어지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 XRP라고 해가지고 내가 얼마에 팔겠다 이렇게 계획하는 게 아니라 얼마까지 떨어진다라도 어떤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시장을 접근을 하셔야지 오히려 심리적으로 봤을 때 편해지실 겁니다. 이 리플 정보방에서도 마찬가지죠. 리플의 흐름 자체가 좋았을 때는 목표 타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는 게 맞겠지만요. 오히려 리플 시점이 안 좋았을 때는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관점들에 대해 가지고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리플에 대해서 오히려 1,800원에 사가지고 2,200원에 팔고 나오는 이 단기 관점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어렵고 안 좋지만요. 그 상황을 나한테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 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